예, 두 남자의 업종 배틀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운영력 분들 총 6분에 또 한 명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요. 6분에게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는 방송 중에서 대본 작업이 가장 어려운 방송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방송이었을까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토마토 타임즈라고. 저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매주 하는 것이고 해서. 근데 이 시간이 가장 대본 작업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대단히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쭉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김경원 연구원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업종이 제약업종, 우리 고광인 의원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업종이 화장품 업종과 정권 업종이에요. 제약, 정권, 화장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업종을 제시했던 거. 그래서 오늘 또 업종이 궁금합니다. 먼저 업종을 공개합니다. 예, 화학업종이 나왔네요. 화학업종 대 의류업종 성공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오물하다가 뺏기셨네요. 네.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내수가 괜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괜찮은 편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의류업체 중에서도 이 가려서 좀 보면 볼만한 업체들이 꽤나 많다. 그리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업체, 그리고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내수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좀 많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의류업체들이 급성장을 하는 외형 성장이 좀 나오는 업체들은 많이 드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수 시장을 탈피하고 수출 경쟁력, 특히 이제 수출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형을 좀 성장시키는 업체들은 꾸준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업체 중에서도 증설을 계속 하는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영자의 마인드로 항상 생각을 좀 해보는 그 부분들을 많이 권장을 좀 드리곤 하는데, 회사가 이제 증설을 결정하기까지의 많은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CEO 같은 경우나 그렇죠. 사장님께서 증설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 결정이 나기까지는 첫 번째로 업황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CEO고 사장이고, 두 번째는 그 업황 자체가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회사가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나오는 업체들이 의류 업체들 중에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OEM, ODM 업체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요 위주로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오늘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가인 운영인 건 화학업종 이슈에 의해서 화학업종이 나왔네요. 네. 예, 말씀 주시죠. 예, 화학 언급하기 전에 정유 쪽을 잠시 좀 보면은 이제 유가가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국 쪽에서 지금 구조적인 가솔린 쪽에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유가가 계속하면서 대규모 또 연료비 절감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 정유업 예상 전망 영업이익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특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화학에서도 지금 저가 나프타가 계속해서 좀 투입되면서 경쟁력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중동 쪽에 이제 대규모 설비 물량이 있었는데 이쪽에 좀 소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에틸렌이 좀 강세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저유가라든지 또 글로벌 통화 완화, 그다음에 중국의 재정 정책으로 인한 또 수요 회복으로 인한 또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 아니면 유럽 쪽 이쪽에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소재에서의 또 이익이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본다면은 화학업종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의류업체 볼까요? 네. 내수업 시장 이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
업체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영업무역이라는 업체입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해외 이제 의류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를 이제 한 40개 정도 고객사로 두고 이제 ODM, OEM 대체 생산 방식으로 해서 좀 생산을 좀 해주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 불확실성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 스위스 자전거 용품 업체인 이제 스캇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재무적인 부담이 향후에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스캇이라는 업체는 나중에 이제 영업무역과 이제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전거 관련한 의류를 할 수도 있고, 자전거 관련한 이제 용품을 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기적으로 분명히 시너지가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을 감안한 이제 연결 매출으로 올해 대략 한 1조 8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좀 예상이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YOY로는 거의 한 40% 이상 성장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실적을 워낙 잘 했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약간의 이제 기고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부진한 실적이 좀 예상되는데, 하지만 작년에 워낙 잘 했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크게 깨지는 실적은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차트 상으로도 영업무역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영업무역이 굉장히 좀 빠졌었다가 한셋이라고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반해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학업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사업 다각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부터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예, 애경유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유화 말 그대로 이제 종목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애경그룹 계열사하고 석유화학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이제 석유화학 사업 쪽이 그다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요. 저는 지난해에는 좀 매출이 조금 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1,610억 원으로 해서 한 1.3% 감소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순이익은 이제 269억으로 소폭 한 1%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작년이기지만 올해 아까 화학업종 전망을 좀 봤습니다만,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친환경 가소제 판매가 증가되면서 외형 확대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능성 이제 플라스틱 원재료 개발이라든지 폴리얼 쪽, 그 다음에 그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 애경유화가 어제도 좀 오르고 오늘도 조금 좀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시장에 신규 상장되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딱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태껏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 본 적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상승 출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류업체 하나 더 보는데요. 예, 정설을 통해서 외형을 키우고 있는 업체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영업무역의 영원한 맞수입니다. 한세실업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 이제 아베크롬비 그리고 갭이라는 이제 미국의 브랜드, 의류 브랜드의 이제 주요 OEM을 좀 하고 있는 주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의 단순한 제가 숫자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대략 598억 원이 나왔고,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930억이 나왔고, 그리고 2015년도에 예상 컨센서스가 1,200억입니다. 이 주식을 할 때 아무것도 보지 말고 숫자만 봐라라고 말씀을 항상 좀 드리곤 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증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렇게 연평균은 거의 한 30%씩 꾸준히 좀 성장하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영업이익이 1,200억에 순이익이 한 870억 정도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PR 기준은 한 18배,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 10배 중반이기 때문에 다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받아왔던 밸류에이션 퍼 상단이 대략 한 25배까지 받아왔던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증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시기들은 25배까지 좀 받아왔던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좀 만들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지속적인 증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고한원력 또 화학업체 중에서 경기회복 기대감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종목 주시죠. 예, 남해화학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은 이제 비료업체죠. 그래서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남북 경업지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지 면적이 감소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화학 비료 수요 자체는 좀 감소되면서 지난해 매출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한 2,517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182억 원을 기록하면서 한 12% 정도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이익은 한 40% 증가한 이제 181억 원을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농업 환경이라든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좀 내수 시장은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수출 쪽에 좀 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쪽에 고정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고, 또 남반구 쪽에서도 좀 해외 시장 확대로 좀 더 비수기 시즌에 또 영업 활동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해학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수익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업종은 사실 아닌데 불구하도 왜 이 종목을 선정했냐면 더 이상 빠질 데 없는 자리까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완전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남자의 업종 배틀이었는데요. 화학 업종과 의류 업체 위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